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출근길 교통사고였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들 둘을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 없이 애들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새벽 신문 배달에 야간 청소까지 20년간 손톱 밑대까지 긁어 모으며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면서 큰일이 났어요. 결혼 비용만 5천만 원이래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결국 30년 살던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딸 결혼만큼은 제대로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창고를 정리하다가요.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 열어보니까 카세트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하나를 틀어봤는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년 전에 죽은 남편 목소리였거든요. 마지막 테이프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남겨둔 게 있어. 하지만 그건 당신만 알 수 있는 비밀이야. 죽은 사람이 저한테 남긴 비밀이라니. 도대체 무슨 비밀을 남겨뒀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2003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이었거든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요. 다녀올게라고 말하며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3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 사망자 신원 확인 건인데요. 보호자분이시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무 준비도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첫째가 5살, 둘째가 2살이었는데요. 어떻게 혼자 키우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하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사무실 청소까지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애들 먹일 것만은 챙겨야 했거든요. 가끔 애들이 엄마 왜 항상 피곤해? 라고 물으면요. 울컥했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하고 아파도 일했어요. 손톱 밑까지 때가 끼도록 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딸 결혼 때문에 집을 팔게 되면서요. 20년 동안 쌓아둔 추억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요.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거든요. 남편이 쓰던 건지 기억도 안 났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수십 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1995년 3월, 1998년 11월, 2003년 5월.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궁금해서 첫 번째 테이프를 틀어봤어요. 1995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어. 3층 인문학 코너에서 두꺼운 문학책을 보고 있더라. 갑자기 책들이 와르르 떨어져서 얼른 달려가서 주워줬는데 고맙다고 웃어줄 때 정말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 하늘색 원피스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묶었는데 몇 가닥이 볼에 걸쳐 있더라. 이름도 학번도 모르는데 벌써 일주일째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고 있어.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아, 그때가 생각났어요. 정말 순수했던 20살 때였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설레하며 매일 도서관에 갔는지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더 궁금해져서 두 번째 테이프를 틀어봤어요. 1997년 6월 3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프로포즈했어. 3개월 동안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라면값까지 아껴가며 반지값 모았지. 부모님은 아직 이르다고 하시고 친구들은 미쳤다고 하고 그래도 너무 늦으면 다른 남자한테 뺏길 것 같아서 한강공원 벤치에서 떨리는 손으로 반지 꺼냈을 때 너는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한참 기다린 다음에야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 순간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편지 쓰고 삐삐 메시지 보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작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았어요. 1998년 11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첫째가 태어났어. 새벽 2시에 진통이 시작돼서 택시 잡으려고 한참을 뛰어다녔지. 병원에서 12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손 꼭 잡아주는 것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어. 그런데 아기 첫 울음소리 들었을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었어. 3.2kg에 52cm. 손톱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싶더라. 너는 지쳐서 잠들었는데 나는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한잠도 못 잤어.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웠는지. 첫 아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네 번째 테이프에서는 둘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2001년 4월 8일이었어요. 둘째도 태어났어. 이번엔 좀 더 여유가 있었지. 첫째 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번엔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 첫째가 병원에 와서 동생 보고 작다고 신기해하며 살짝 만지던 모습. 정말 귀여웠어.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비록 돈은 없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 여러분,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 둘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요.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거든요. 다섯 번째 테이프부터는 좀 달랐어요. 2002년 9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 당신이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못하니까 회사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월세 40만 원의 생활비에 기저귀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넘어가고 그래서 주말에 과외 알바를 시작했어. 피곤하지만 우리 가족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복해. 그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저귀도 제일 싼 걸로 사고요. 분유도 마트 세일할 때만 사러 다녔어요. 제가 옷 하나 사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섯 번째 테이프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2003년 2월 14일이었어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선물 하나 못 사줘서 정말 미안해.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장미 한 송이가 3,000원이더라. 그 돈이면 아이들 우유 한 팩 더 살 수 있는데 차마 사지 못하겠어. 대신 집에 가서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줄 거야. 당신이 웃어줄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거든. 돈이 없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해. 여러분,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왜 꽃 한 송이 안 사오냐고 삐쳤었거든요. 이 사람 마음은 이랬구나 싶어서 정말 바보 같은 아내였구나 싶었어요. 일곱 번째 테이프에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2003년 5월 10일이었거든요. 오늘 당신이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정말 맛있었어. 아이들이 맛있다고 2그릇씩 먹고 나도 배 터지게 3그릇 먹었지. 김치는 시어머니가 담가주신 건데 당신 손맛이 더해지니까 이 세상 어떤 요리보다 맛있어. 아이들이 잘 때 우리 둘이 설거지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좋아. 당신 몰래 이런 걸 녹음하고 있으니까 좀 바보 같지? 하지만 행복해.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소중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설거지가 싫다고 투덜거렸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도 행복해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마지막 테이프가 하나 더 남아있더라고요. 8번째 테이프에는 특별한 날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테이프들과는 달리 날짜가 없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도 궁금해서 틀어봤어요. 이번엔 남편이 뭔가 고민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잖아. 혹시나 해서 조금씩 준비해두고 있어. 당신은 절대 모르게 하려고 회사에서 매달 받는 보너스를 당신한테는 적게 말하고 있거든. 실제로는 좀 더 받는데 그 차이만큼 따로 모아두고 있어. 나중에 아이들 교육비나 우리가 힘들 때 쓰려고 당신이 모르는 곳에 숨겨뒀어. 하지만 이건 당신만 찾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도록 우리만의 추억 속에 숨겨뒀거든.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단서들을 기억해줘.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그 장소. 2번째는 매년 우리 기념일마다 꼭 가던 그곳. 3번째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노래.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너만 찾을 수 있는 곳이 나올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한 내 작은 선물이 거기 있어. 물론 우리가 함께 늙어가면서 나중에 함께 찾아서 쓰면 되고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야. 테이프가 끝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몰래 돈을 모아뒀다는 건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첫 번째 단서,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장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으니까. 도서관인가? 아니면 첫 데이트 장소였나? 영화관이었나? 카페였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해봤지만 잘 기억이 안 났어요. 20년 전 일이라 너무 오래됐거든요. 2번째 단서는 더 막막했어요. 매년 기념일마다 가던 곳? 결혼 초기엔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아이들 생기고 나서는 집에서만 보냈고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분명히 중요한 곳이었을 텐데. 3번째 단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그때는 어떤 노래를 좋아했더라?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던 발라드였나? 아니면 우리 결혼식 축가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 기억력을 탓하며 한숨만 나왔거든요. 내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했나?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걸 숨겨뒀는데 나는 왜 기억도 못하는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희를 생각해서 준비해뒀는데 정작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딸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결혼식장 예약금 언제 넣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다른 날로 밀린대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 매매 계약은 다음 주에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 왜 대답이 없어요? 혹시 돈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사실은 아빠가 뭔가 남겨뒀을 것 같아. 카세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딸의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제가 상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혼자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런 걸 준비해뒀다면 진작에 알려주셨을 텐데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집 팔아서 결혼 준비하고 엄마도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절망스러웠어요. 딸조차 제 말을 믿지 않는데 정말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남편 목소리로 들었거든요.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답답하기만 했어요. 찾기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모두 꺼냈거든요. 첫 번째로 결혼 앨범을 펼쳐봤어요. 20살 때 사진들을 보니까 어떤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때 우리가 여기서 사진 찍었지. 이 카페에서 데이트도 했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곳이 처음 약속했던 장소인지. 두 번째로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을 봤어요. 가족여행 사진, 생일잔치 사진들. 그 속에서 매년 가던 특별한 곳을 찾으려고 했어요. 매년 아이들 생일 때 여기 갔었나? 아니면 결혼 기념일에 여기 갔나? 세 번째로 남편 유품들을 다시 꺼냈어요. 20년 동안 손도 안 댔던 물건들이었거든요. 낡은 지갑, 시계, 옷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살펴봤어요. 지갑 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와 함께 부른 그 노래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단서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해뒀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니? 혹시 남편이 뭔가 말씀드린 게 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밤새 뒤척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남편이 거짓말할 리 없어. 내가 꼭 찾아낼 거야.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거든요.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냉장고 문을 열다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남편이 즐겨 마시던 바나나 우유였어요. 딸이 어제 사온 건데 20년 만에 집에 바나나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는데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남편이 항상 바나나 우유를 들고 다녔거든요. 도서관에서도 데이트할 때도. 그러고 보니 첫 데이트 때도 바나나 우유를. 아, 맞아요. 첫 데이트를 한 곳이 학교 앞 음악다방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바나나 우유를 주문했었어요. 다방에서 바나나 우유를 시키냐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커피나 차를 마셔야 멋있는 건데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라고 했었어요. 그 음악다방 이름이 뭐였더라? 간판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잠깐 사랑이었어요.
사랑 음악다방이었거든요. 그때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구나. 하지만 아직 다른 단서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는 풀렸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라디오를 켰는데 DJ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오늘은 90년대 추억의 발라드 특집입니다. 첫 번째 곡은 당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때 흘러나온 노래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쏟아졌어요. 남편이랑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며 걷던 그 길이,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함께 부르던 모습이, 여보, 이 노래 좋다. 우리 노래로 하자. 그때 남편이 그랬었어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한강공원에 가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었거든요. 아, 그곳이었구나. 매년 기념일마다 가던 그곳, 한강공원이었어요. 정확히는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였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서만 남았어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노래. 방금 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그 노래였나? 아니면 다른 노래일까?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좋아한 노래가 아니라 남편이 좋아한 노래였거든요. 그럼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뭐였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신혼 때 제가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불렀어요. 이 노래가 더 좋아라고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말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아니라 남편이 저를 위해 불러준 노래였구나. 사랑하는 마음. 남편이 저한테 불러줬던 그 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서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단서가 정리됐어요. 첫 번째 사랑 음악다방, 두 번째 한강공원,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 노래. 모든 단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라는 걸까요? 순서대로 연결하면 너만 찾을 수 있는 곳이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는 건가? 사랑과 한강 그리고 사랑을 더하면 사한사? 아니면 공통된 사랑이라는 단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번쩍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혼 때 처음 통장을 만들었던 곳. 집 근처에 있던 한 은행의 지점이었거든요. 20년 전에 남편이 말했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통장 만들어서 돈 모으자. 나중에 큰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가 있었나 봐요. 모든 단서가 사랑으로 연결되니까 그곳이다.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그 은행에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은행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남편이 뭔가 숨겨뒀을 것 같다고 할 수는 없고 혹시 계좌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안정금고? 걱정도 됐지만 기대도 됐어요. 20년 만에 남편이 남긴 진짜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은행 지점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은행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정말 뭔가 있을까요? 순서가 와서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제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나 금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20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직원이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전이요? 그럼 본인이 아니시네요. 네, 남편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럼 사망신고서와 상속 관련 서류를 가져오셔야 해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뭔가 준비해뒀다고 하는데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성함과 주민번호 알려주시면 확인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있어도 바로 처리는 어려우실 거예요. 남편의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상하네요. 안전금고가 하나 등록되어 있네요. 월 임대료도 계속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예, 20년 전에 개설됐네요. 지금까지 임대료가 꾸준히 나간 걸 보니 뭔가 보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종 상속 관련 서류들. 생각보다 복잡했지만요. 일주일 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갔어요. 이번엔 딸도 함께 갔거든요. 직원과 함께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어요. 20년 만에 열리는 그 작은 문.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국채 증서가 들어 있더라고요. 20년 만기 국고 채권. 딸이 서류를 보더니 놀랐어요.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20년 전 금리로 보면 지금 만기되면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봉투에는 주식 관련 서류들이 여러 장 나왔어요. 주식 투자 증서네요. 1995년에 1천만 원 정도 투자하셨네요. 딸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봤어요. 엄마, 이거 지금 5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봉투가 제일 무거웠어요. 열어보니 작은 금괴가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 직원도 신기해했어요. 1kg 골드바네요. 요즘 금값으로 치면 1억 6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걸 찾았다면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국채는 안전한 투자, 주식은 미래 성장, 금은 인플레이션 대비야. 20년 전엔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어떨까? 우리 딸 결혼식에서 나도 함께하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남편이. 계산해 보니 총 2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20년 전에 남편이 투자한 게 이렇게 불어난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우리 미래를 준비했는지.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딸이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20년 전에 이미 우리 미래를 다 생각해 두셨다니. 저는 딸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 사람이 이런 준비를 해뒀을 줄이야. 집에 돌아와서 함께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제 결혼 걱정은 없겠어요. 아빠 덕분에 정말 멋진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도 아빠에 대해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야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겠어요.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의 카세트를 다시 들었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거든요. 당신 몰래 이런 걸 녹음하고 있으니까 좀 바보 같지?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목소리 정말 따뜻하네요. 이런 분이셨구나. 일주일 후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식장에서 딸의 모습을 보니 마치 남편이 옆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어. 결혼식이 끝나고 딸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빠도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남편의 카세트를 틀었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했는지, 죽음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었구나 싶어요. 지금도 가끔 카세트를 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고마워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떠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남겨준 사랑이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